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01년 좀 옛날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긴 한데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에 발표된 그 24시간 동안의 24시간 동안의 다이어티 리콜과 그 유린 컬렉션을 통해서 그 소디움과 포타슘 레벨을 에스티메이트 한 것을 통계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고요. 네. 네,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에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것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그 측정 값을 정확하게 measure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측정 에세이마다 각각 그 방법에 따라 어떤 바이어스가 있고 릴라이빌리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 영양 성분이 다 한꺼번에 매셔됐을 때 그 각각의 그 영양 성분의 측정 값이 그 실제로 그 개인이 섭취한 롱텀 인테이크와 비례해서 어떤 에러 값이 코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통계 분석으로 도출된 코릴레이션 값이 너무 적게 나타나거나 너무 크게 나타나는 실제 값보다 너무 적거나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스터디에서 본 나트륨과 포타슘을 봤을 때 나트륨과 칼륨을 봤을 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반면에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인터랙션이 있어서 최종 혈압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이펙트를 서로 분리시켜야 되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measurement method에 따른 systematic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 바이어스가 그 true intake에 비례해서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어떤 두 가지 메소드 간의 relative bias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relative bias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팩터의 인플루언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dietary recall 같은 경우는 self-reporting의 에러가 있을 수 있고, missing data도 있을 수 있고, 개개인마다의 대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배출의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영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에러라고 간주하고 그 다양한 에러들의 그 총합적인 컴포짓 인플루언스를 보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The Trial of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in Elderly, 그 톤이라는 스터디에서 모아둔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터디 목적은 그 고혈압 환자들을 이제 약물 대신에 이제 식이 조절로 혹은 약물을 좀 줄이고 식이 조절과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어떤 substitute treatment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clinical variable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안에 24-hour dietary recall과 24-hour urine collection 데이터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고 그거로부터 소디움과 포타슘 인테이크를 estimate 한 결과 측정 값이 있다고 합니다. 총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모두 다 쓴 게 아니라 341명의 그 컨트롤 그룹에 있는 파티시펀트만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영양이나 뭐 신질환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섭취량에 인플루언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무관한 에듀케이션을 받은 컨트롤 그룹 341명만 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임상 지표가 여기 있는데 그 노인분들 60에서 79세 정도 되는 분들이었고 뭐 성비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좀 특이한 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만 따로 구분을 해서 24% 정도가 됐다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other ethnicity의 대부분은 그냥 Caucasia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llege graduate에게 교육 수준도 나중에 언급이 되고 비만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사이트는 4가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가지 데이터를 쓴 것 중에 이제 dietary recall 같은 경우에는 그 미네소라 뉴트리션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있는 어떤 스탠더다이즈가 된 오픈-엔디드 인터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미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유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유린 샘플로 아침과 저녁 12시간씩 반씩 나눠서 그 컬렉트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결과고 그 프로토콜 역시 Trial of Hypertension Prevention이라는 곳에 기재된 프로토콜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컬렉션 레이트가 95%로 높은 편이었고 만약에 그 뭐 컬렉션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게 기재가 됐고 그 기록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각각 dietary recall과 urine collection에 대한 그 measurement number고요. 각각 baseline visit에서부터 전에 2번 정도 측정을 하였고 그 randomization 이후에 9개월, 18개월, 30개월 이렇게 3번 측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데 아마 여기에 2가지가 같이 있는 시점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시점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확인을 위해서 요 24hour dietary recall과 urine collection의 24hour가 서로 겹치는 시점들을 봤을 때 그것들의 겹치는 경우와 겹치지 않는 경우의 correlation을 봤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하다고 넘기고 그냥 함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electrolyte measurement도 cross-sectionally 분석했을 때 거의 비슷했고 시간에 따라서 그 서로의 correlation이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델 피팅을 할 때 covariance matrix가 constant 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그 한 개인의 롱텀 인테이크, 소디움과 포타슘의 롱텀 인테이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true 값을 그 dietary recall과 urine collection이라는 2가지 측정 메소드에서부터 유래된 에러, imprecision과 분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3가지 메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데이터를 피팅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을 보시면 그 subject i가 있고 visits j가 있을 때 이렇게 dietary와
urinary collection으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있고, urinar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디움, 포타시움 이렇게 두 가지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 값들이 한 개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비짓 안에 한 개인이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정한 평균값과 코베리어 값을 가진다고 어썸션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dietary assessment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이 mu 값이 urinary collection으로부터 나온 값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측정 값의 서로 관계를 이렇게 이게 뭐죠? 람다인가요? 네, 람다 값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서로 특정 비율을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결국에 뜻하는 바는 그 population based relative bias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이 measurement mode 자체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점이 그 개인과 individual intake visits 상관없이 항상 consistent 할 거다. 그래서 constant 값을 가질 거다라는 모델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에는 그 두 가지 값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모델.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mean 값이 결국에는 어떤 population mean을 따르고, 그거에다가 이제 individual difference에 따라서 이거는 델타인가? 기본적인 건데 제가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감마군요. 네. 감마 I 값을 이게 추가돼서 variance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요거 역시 어떤 normal distribution의 0의 평균값, covariance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좀 더 컴플렉스한 모델로 요 값들이 이제 요 인테이크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다 해서 그 비율 자체가 어떤 롱텀 인테이크와 리니어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세 번째 모델도 테스트는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모델을 이제 깁 샘플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팅을 해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measurement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소디움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여기 이렇게 밑에 다이어트리로부터 나온 측정 값이 있고, 조금 더 위에 urine collection으로부터 나온 측정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ine collection으로부터 estimate 한 값이 한 30 정도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포타슘은 그와 반대로 urine collection으로부터 estimate 한 값이 10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땐 그 차이점이 랜덤이라고 가정해서 어떤 에러의 한 컴포넌트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 모드와 각 그 소디움, 포타슘과 측정 모드, 이게 네 가지의 서로의 그 correlation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dietary recall과 urine collection 두 가지 모두에서
소디움과 포타슘이 서로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보였다. 0.35 정도로 보였는데 그의 반면에서 그 코릴레이션이 서로 모두가 바뀌었을 때, 즉 소디움 여기서는 이제 소디움 다이어트리 리커가 포타슘 다이어트리 리커를 비교했다면 소디움 다이어트리 리커가 포타슘 유린 컬렉션을 비교했을 때는 그 상관 코릴레이션 값이 더 낮아졌다. 그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같은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코릴레이션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근데 논문에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더 상세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한 그 두 가지 레이시오 값이 컨스턴트하다는 모델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 long-term population mean intake 우리가 원하는 트루 값을 추정했을 때 그게 이제 소디움 같은 경우엔 아이고 네. 유린에서 측정한 값을 토대로선 소디움은 141, 포타슘은 56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 그에 비례하는 비례값 람다 1, 2는 이제 1과 상이하는 값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디움 같은 경우에 0.78로 이제 비교해서 dietary assessment로 측정한 게 좀 더 낮게 110으로 나왔고 포타슘은 1.16으로 좀 더 높게 65.7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여기서 측정한 값의 어떤 추이와 비슷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제가 이걸 100% 이해하진 못했는데 아무튼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모델 비율값이 고정됐을 때와 변경될 때 모델별로 그리고 dietary assessment within subject covariance 그러니까 측정 방식에 따른 어떤 variance를 보고 이거는 이제 between subject covariance이기 때문에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요거 R 요 코베리언스가 이제 long-term intake among subjects라서 우리가 원하는 추정하는 진짜 값의 코베리언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특정한 측정 방법에서 나온 베리언스가 더 높았다라는 점과 이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이가 없었는데 이런 소디움 인테이크에 대한 에러와 소디움 포타슘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측정 방법에 대한 베리언스를 봤을 때 더 높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그 롱텀 인테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으로 추정되는 것과 각각의 24hour dietary 값의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소디움은 0.47, 포타슘은 0.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거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아웃컴, 뭐 혈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그것과 이제 소디움 인테이크의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그 코릴레이션이 47%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린 샘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소디움은 55%, 포타슘은 72%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모델, 요 비율 값이 그 개개인의 인테이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델을 피팅을 해봤을 때 얘기인데, 그 경우에 이제 소디움 데이터 실제 값과 좀 잘 맞았다라는 얘기와 포타슘은 잘 맞지 않았고 어디티브 모델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컴플렉스한 모델들도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메서드를 했을 때 다양한 메서드로 모델 피팅을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요 covariance 매트릭스를 테이블을 다시 구성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relative bias 값과 그 correlation 값을 또 봤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etary assessment와 urinary collection measure를 했을 때에 이제 바이어스가 1에 가까울수록 두 가지의 측정 방법이 동일한 값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게 1과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0에 가깝거나 뭐 2에 가깝거나 할 때 그 두 가지 측정 방법의 차이가 크다, 즉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나이와 젠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이어스나 최종 값에 특별한 인플루언스가 보이지 않았고, 이 인종 obesity college education clinics의 차이가 있었는데, 인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어떤 relative 그 바이어스가 컸다. 두 가지 소디움 포타슘 모두 relative 바이어스가 컸고,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 이제 소디움 포타슘 within subject correlation은 거의 0에 가까웠다 하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론 이게 consistent한 finding이겠죠. 그만큼 에러가 많이 생겼으니까 correlation이 좋은 건가?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obesity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categorize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 더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하지만 한 개인 안에 그 measure의 correlation은 그 두 군과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와 college education 같은 경우에도 이제 non-educated 된 사람에 비해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바이스가 적었고 반면에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다라는 말들. 그리고 클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지만 크게 뭐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나온 내용의 토대로 보면 이제 다이어트 리커 같은 경우에는 유린 컬렉션에 비해 소디움 인테이크는 한 22% 정도 더 낮게 측정이 되고 포타슘 인테이크는 16% 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된다. 다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둘 다 뭐 7에서 8% 더 낮게 측정되는 유린 컬렉션이 더 낮게 측정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 dietary assessment를 했을 때 좀 내가 뭐 추가로 소금을 쳐서 먹는 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underestimation이 더 prone하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overestimation이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다 유린으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지만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한 15% 정도가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urinary measurement가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rrelation에 관한 얘기는 개개인의 식이 패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뭐 음식 자체를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뉴트리언트 자체를 많이 먹을 테니까 둘 다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음식군을 먹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찾은 것은 이제 소디움과 포타슘 간의 모드스탄 코릴레이션을 찾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때 그 두 가지를 모두 리그레션 모델에 포함할 경우에 그 confounding 팩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과 말이 있었고 네.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소디움 같은 경우 다이어트리 컬이 좀 더 재현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소디움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소디움은 다이어트리 컬이 유린 컬렉션에 비해 더 재현성이 낮았다. 그러니까 유린 컬렉션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고 전반적으로 칼륨 측정이 그 나트륨 측정보다 더 재현성이 높았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서 나온 요런 repeatability 값은 다른 스터디에서 나왔던 결과랑 좀 비슷하다.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디움 포타시움 메저먼트 방식에 따라 어떤 그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 자체가 서로 굉장히 강한 코릴레이션을 갖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바이브레이트 플롯이나 크로스 섹셔널 메저먼트를 분석할 때 그 바이어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소디움이나 포타슘을 낮은 군, 높은 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뭐 캐테고라이즈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것들을 뭐 어떤 레이시오 값을 정해서 계산하는 것은 미스리딩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좀 더 미스리딩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 측정을 하더라도
요 위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때 요 에러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해야 되고 그로 인해 좀 더 컴플렉스한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 이라는 계산 방법이 있나 봐요. 제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못 했는데 여기서 요 글레이저라는 분이 제시한 그 계산 방법대로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바로는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코에피션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혈압을 내가 소디움 포타슘으로부터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포타슘의 진짜 코에피션트의 3%, 소디움의 코에피션트의 97%.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있고, 네. 그리고 서브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데모그래픽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크진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이어트리 리커가 유린 커넥션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이제 비교 가능한 에스티메이트를 주지 않고 두 가지는 또 제한성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소디움은 좀 더 제한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이어스에 더 프론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네, 서브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